2021년 온라인 농구 규칙 45조부터 50조까지 설명드릴 상임심판 김가인입니다. 먼저 45조 심판, 테이블 오피셜, 커미셔너입니다.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1명 또는 2명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모든 국제 경기에서는 3심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특수 학생 선수 경기라든지 또는 국내 예외적인 경기에서는 2심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심이 1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오피셜과 1명의 커미셔너가 그들을 보좌하여야 하고요. 테이블 오피셜은 기록원, 보조기록원, 게시원, 24초 게시원이 각 1명씩 있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기록원과 게시원 사이에 앉아야 하며 경기 중 그의 임무는 테이블 오피셜의 일들을 관리, 감독하고 주심과 부심의 원활한 경기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주심과 부심은 그가 담당하는 경기의 팀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국내의 심판의 경우 심판도 선수 출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교의 팀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 그리고 커미셔너는 규칙에 의하여 경기를 진행시켜야 하며 규칙을 변경할 권한은 없습니다. 심판의 복장은 제가 지금 착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복 상의, 검정색 긴 바지, 검정색 양말과 검정색 농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검정색 농구화가 아닌 런닝화, 검정색 운동화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과 테이블 오피셜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6조 주심,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경기에 사용할 모든 장비를 경기 전 점검하고 승인합니다. 공식 게임 클락, 24초 샷 클락, 스톱워치를 지정하고 테이블 오피셜들을 경기 전에 확인합니다. 홈팀이 준비해 사용하던 볼 중 적어도 2개의 게임볼을 선정하는데 이때 2개의 볼 중에서 어느 것도 게임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볼 중에서 가장 최상으로 좋은 볼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수도 부상당할 수 있는 물건, 액세서리, 기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1쿼터의 시작은 점프볼로 시행하고 나머지 쿼터의 시작은 볼 소유권 절차에 따라 드로인으로 시행합니다.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팀의 경기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심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경기 중이라든지 또한 경기가 끝났을 때 스코어 시트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스코어 시트에 서명함으로써 심판과 경기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관계는 끝이 납니다. 심판의 권한은 심판들이 경기 시작 예정 시간 20분 전 코트에 도착하면서부터 효력을 가지며 경기 시간이 종료되는 게임 클락의 신호가 울린 다음 심판들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스코어 시트에 심판이 서명하기 전 심판실에서 스코어 시트 뒷면에 기록할 것은 경기가 몰수되었거나 실격 파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선수들, 헤드코치, 어시스턴트 코치, 팀 관계자들이 경기 시작 예정 시간 20분 전보다 앞서 또는 경기의 종료 후 심판들이 경기 전체를 승인하고 스코어 시트에 서명하기 전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스코어 시트 뒷면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기가 1시 시작일 때 심판은 경기 개시 20분 전부터 경기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보다 이전에 발생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또 경기가 3시에 종료되었을 경우 그 이후 심판이 스코어 시트에 서명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심판은 스코어 시트 뒷면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심 또는 커미셔너가 대회 주최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또는 심판들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심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주심은 부심, 커미셔너, 테이블 오피셜과 상의할 수도 있으나 최종 결정은 주심이 내려야 합니다. IRS, 비디오 판독을 사용하는 경기를 위해서 부록 F에 언급된 것을 사용합니다. 주심은 타이머의 신호가 울린 후 1, 3쿼터 시작 3분 전, 1분 30초 전에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2, 4쿼터와 모든 연장전 시작 30초 전에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
주심은 경기 중 이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47조 심판,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들은 스코어 테이블, 팀 벤치와 그 부근을 포함하는 경계선의 내외를 막론하고 규칙 위반에 대하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심판들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쿼터나 연장전이 끝났을 때, 또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휘슬을 불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심판들은 프리드로나 필드골이 성공되었을 때 또는 라이브 될 때에는 휘슬을 불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들은 선수들의 신체 접촉이나 바이올레이션에 대하여 다음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규칙의 정신과 목적, 그리고 경기의 원활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그리고 심판들은 유불리의 개념, 어드밴테이지와 디스어드밴테이지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상대팀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선수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경기의 흐름을 끊는 벌칙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접촉이 파울이 아니라 경기에 영향이 있는 접촉의 경우 파울을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심판들은 매 경기마다 기본적인 상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경기 중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 태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경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심판들은 경기의 운영과 경기 흐름의 균형과 유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지와 경기를 위해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팀이 소청을 제기하면 주심은 경위보고서를 통해 소청 이유를 대회 주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이 부상을 당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5분 이내에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경기는 계속되어야 하며 부상당한 심판과 교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심판이 없는 경우 남아있는 심판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를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 커미셔너가 있다면 커미셔너와 상의 후 교체 가능한 심판과 교체를 결정합니다. 모든 국제 경기에 있어서 판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화가 필요하다면 영어로 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내린 각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심판도 판정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들이 내린 분명한 결정이라면 규칙의 해석과 실행은 최종적이며 소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48조 기록원과 보조기록원, 그리고 임무. 기록원은 스코어 시트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팀명, 스타팅 멤버, 그 외 모든 교체 선수들을 포함하여 경기에 출전할 모든 선수들의 이름과 번호를 기록합니다. 만일 경기를 시작하는 5명의 선수, 선수의 교체, 선수의 번호 등의 위반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가까이 있는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드골과 프리드로가 성공될 때의 득점의 합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각 선수에게 선언되는 파울들을 기록해 나가며 어느 선수에게 5개의 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즉시 심판에게 그 선수가 오반칙을 범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기록원은 각 코치에게 주어지는 파울을 기록하며 코치가 실격되어야 할 때와 한 선수가 2개의 T파울 또는 2개의 U파울 혹은 1개의 테크니컬 파울과 1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범하여 실격되어야 할 때에도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팀이 타임아웃을 요청하였을 때 심판에게 타임아웃의 기회를 알려야 하며 타임아웃의 횟수를 기록하여 전반, 후반이나 연장전에 그 팀이 더 이상 허용될 타임아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심판을 통하여 코치에게 알려야 합니다.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를 통하여 다음번에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려야 합니다. 기록원은 전반전이 끝나면 바스켓을 교체하는 후반전을 위해 즉시 볼 소유권의 교체를 알리는 화살표 표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보조기록원은 스코어보드를 작동하며 또한 기록원과 타이머를 보조해야 합니다. 스코어보드와 공식 스코어 시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공식 스코어 시트가 우선하며 스코어보드를 이에 따라 정정합니다. 스코어 기록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 중 타이머는 신호를 울리기 전에 먼저 데드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라이브일 때는 신호를 울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 시간이 끝나고 스코어 시트에 주심이 서명하기 전에 기록의 잘못을 정정하여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잘못된 기록은 정정하여야 합니다. 스코어 시트에 주심이 서명을 한 후에는 잘못된 기록은 더 이상 정정할 수 없으며 기록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심이나 커미셔너는 대회 주최 측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9조 개시원의 임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시원은 경기 시계와 스톱워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기 시간과 타임아웃, 경기의 휴식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경기 시계의 신호 소리는 매우 커야 하며 매 쿼터의 경기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 시계의 신호 소리가 나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때에는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각 선수가 파울을 범할 때마다 그 선수의 파울 수가 적힌 표시판을 양팀 코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알려야 합니다. 팀 파울 표시기를 기록석에 준비하고 팀 벤치에 가장 가까운 테이블 끝에 놓습니다. 한 쿼터에서 한 팀의 4번째 팀 파울이 선언되면 팀 파울 벌칙 상태가 되므로 볼이 라이브되는 즉시 팀 파울 상황을 나타내야 합니다. 선수 교체를 알리는 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볼이 데드 상태이거나 다시 라이브가 되기 전에만 개시원은 신호를 울릴 수가 있으며 개시원의 신호는 경기 시계나 경기를 멈추지 못하며 볼을 데드시키지도 못합니다. 개시원은 다음과 같이 경기 시간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게임 클락은 다음과 같을 때 시동시킵니다. 점프볼에 있어서 점퍼가 볼을 정당하게 탭했을 때 하나만 또는 마지막 프리드로가 실패하고 볼이 라이브 될 때에는 볼이 코트 안에 있는 선수에게 정당하게 터치되거나 선수가 터치하였을 때 드로인된 볼을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정당하게 터치하거나 선수에게 터치되었을 때 게임 클락은 다음과 같을 때 멈추어야 합니다. 각 쿼터의 경기 시간이 끝났을 때 만일 게임 클락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시원이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합니다. 볼이 라이브 중인 동안 심판이 휘슬을 불었을 때 필드골을 득점한 상대팀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 4쿼터 또는 마지막 연장전 2분 동안에 필드골이 성공되었을 때 한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 샷 클락의 신호가 울렸을 때 개시원은 타임아웃 시간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야 합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고 타임아웃의 신호를 보내면 즉시 스톱워치를 시동시켜야 한다. 타임아웃의 시간이 50초 경과하면 신호를 울립니다. 타임아웃이 끝나면 타임아웃 종료의 신호를 울립니다. 개시원은 경기 휴식 시간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여야 합니다. 앞선 쿼터가 끝나는 즉시 스톱워치를 시작시킵니다. 1-3 쿼터가 시작되기 3분과 1분 30초 전에 심판에게 알리고 이를 확인합니다. 2-4 쿼터 그리고 연장전이 시작되기 30초 전에 신호를 울립니다. 경기 중 휴식 시간이 끝나면 신호를 울림과 동시에 즉시 스톱워치를 정지시킵니다. 50조 샷클락 개시원 임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클락 개시원은 준비된 샷클락을 다음과 같이 작동해야 합니다. 샷클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 또는 재시작시킵니다. 한 팀이 코트 안에서 라이브된 볼을 컨트롤하게 되었을 때, 그 후 같은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한 상대팀의 선수가 볼을 단지 터치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24초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A팀이 공격을 할 때 B팀 수비 선수가 스틸을 위해 단지 볼을 터치하는 것, 굴절시키는 것, 디플렉션 시키는 것만으로 새로운 볼 컨트롤 24초 샷클락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로인에 있어서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볼을 터치하거나 정당하게 터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인해 볼을 컨트롤하고 있던 팀이 다시 드로인을 하게 되면 남은 시간이 보이도록 샷클락은 정지되지만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볼이 아웃되었을 때, 볼을 컨트롤하던 팀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공격팀에 의한 테크니컬 파울일 때, 점프볼 상황이 되었을 때, 더블 파울이 발생했을 때, 양 팀에 대한 같은 비중의 벌칙이 상쇄되었을 때, 이전 변경전 규칙의 경우 링과 백보드 사이에 볼이 끼었을 때에도 같은 팀이 공격을 계속하게 되면 샷클락은 그대로 리셋되지 않고 유지되었으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링과 백보드 사이에 볼이 끼었을 때에도 링에 맞은 것이 우선하여 샷클락이 리셋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샷클락은 멈추고 24초로 리셋한다. 볼이 정당한 방법으로 바스켓에 들어갔을 때, 볼이 상대방 림에 터치되었을 때, 그 볼이 링에 터치되기 전 볼을 컨트롤하지 않던 팀이 컨트롤하게 될 때, 이 말은 수비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팀이 백코트에서 드로인을 얻었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팀이 백코트에서 드로인을 얻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레이션이나 파울의 결과로 팀이 백코트에서 드로인을 얻었을 때, 점프볼 상황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팀이 백코트에서 드로인을 얻었을 때, 볼을 컨트롤하던 팀과 관련 없는 행위 때문에 게임이 멈추어서 팀이 백코트에서 드로인을 얻었을 때, 어느 팀과도 관계가 없는 행동으로 경기가 중단되어서 팀이 백코트에서 드로인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팀에 프리드로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남은 시간이 보이도록 샷클락은 멈추고 14초로 리셋한다.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인해 볼을 컨트롤하고 있던 같은 팀이 프론트 코트에서 드로인이 주어질 때 샷클락은 13초나 그 이하가 남았을 때 14초로 리셋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어 공격하던 팀이 프론트 코트에서 드로인을 시작할 때,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팀과 관련이 없는 행동으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어느 팀에도 관계가 없는 행동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수비하던 팀이 백코트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로 드로인이 주어질 때, 퍼스널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으로 드로인이 주어질 때, 점프볼 상황으로 드로인이 주어질 때입니다. U 파울 또는 D 파울로 인해 프론트 코트에서 드로인이 주어질 때, 이때는 프론트 코트 드로인 라인에서 드로인을 하기 때문에 14초로 샷클락이 리셋됩니다. 공격하던 팀의 슛, 그리고 마지막 자유투의 실패 후 패스에 의해 볼이 링에 터치된 후 다시 공격권을 가져갈 때, 4쿼터 모든 연장전 2분 전 샷클락이 14초나 그 이상 남았을 때 백코트에서 볼 소유권을 갖고 있던 팀이 작전 타임 후 프론트 코트로 드로인 지점을 선택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U 파울 또는 D 파울을 이후 드로인 라인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쿼터와 모든 연장전 2분 전 볼 소유권을 갖고 있던 팀이 작전 타임 후 드로인 지점을 프론트 코트의 드로인 라인으로 선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쿼터나 연장전에서든지 볼이 데드되고 게임 클락이 멈추었을 때 남은 경기 시간이 14초 미만일 때에는 샷 클락을 끈다. 어느 팀도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한 샷 클락의 신호는 게임 클락과 경기를 중단시키지 못하며 볼을 데드시키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45조에서부터 50조까지 설명드린 상임심판 김가인이었습니다.